여러분은 지금 휴먼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중씨 뭐 보고 계세요? 지금 페이스북 보고 있죠? 왜 페이스북을 봐요? 이루리먼북을 봐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의 휴먼북 주인공께서 페이스북 코리아에 계시는 선배님이시거든요. 아 정말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만나러 가볼까요? 선배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공이학번 경영학부 그리고 시각디자인학부 전공했고요.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훈교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IT 기업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로서 계시는 서훈교 선배님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다니셨던 제일기획이라는 회사는 어떠한 회사인가요? 유명한 광고 대행사죠. 궁극적으로는 이 브랜드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문제점들을 좀 도와주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그 방법이 TV 광고를 만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 광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프로모션, 오프라인, 전시물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배님께서는 제일기획에서 예. 이제 글로벌 아트 디렉터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네. 그 직업을 선택하셨던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뒤에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 제가 선택하진 않았어요. 입사를 할 때 제가 지원했던 직군이 이 디지털 아트 디렉터라는 직군이었어요. 그게 재밌어 보였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시각 디자인학부 복수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마케팅적인 인사이트와 경험들이 잘 쓰일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해보니까 다른 일을 시키더라고요. 아마도 경영학과 나온 걸 좀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미디어를 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또 광고의 퍼포먼스를 보는 일을 좀 더 했는데 제가 계속 이 아트 디렉터를 하고 싶어서 근무를 하면서 몇 년 사이에 어필을 하고 노력하고 해서 팀을 옮겼고 했던 일들은 주로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의 광고들, 이게 뭐 온라인 광고도 있었고 또 런던이나 뭐 미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 5개 광고로 거는 그런 광고물도 있었고요. 검색 광고 같은 것도 제가 걸어놓고 크리에이티브를 좀 보는 면도 있었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를 만들었었습니다. 혹시 만드셨던 광고 중에서 네. 가장 인상 깊었다거나 아니면 예. 가장 많이 알아봤던 광고가 있을까요? 되게 아쉬운 게 이제 주로 해외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명해진 광고가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억에 남는 건 삼성전자의 갤럭시라고 하는 폰이 있습니다. 네, 그 폰을 이제 런칭을 했던 시점에 이 광고가 전 세계에서 이제 집행이 됐었죠.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런던에 가면 이제 워털루라고 하는 되게 직장인들 많이 다니는 굉장히 그런 스트릿이 있어요. 거기에 큰 이제 극장을 둘러싼 엄청나게 큰 광고판이 있어요. 약간 원형으로 돼 있는.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5개 광고라고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집행이 되는 광고를 제가 만들고 또 매체사들이랑 계약을 하고 장소를 찾고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었어요. 너무 짜릿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은 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네. 제일기획을 꿈꾸고 있는데 네. 제일기획에서 원하는 인재상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능력이 요구될까요? 제일기획 같은 광고회사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잘 제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적인 면에서 뭔가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런 거겠죠. 이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디자인학과 출신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경영학과 출신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학과를 했든지 간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험적인 면에서 연관성이 있느냐, 또 내가 이제 만났을 때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을 어떤 보일 수 있는
단초가 보인다면 저는 준비가 어느 정도는 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선배님 그 저희 네. 질문 주셨던 학우분들 중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디자인 포트폴리오에서 합격하는 포트폴리오랑 아니면 불합격을 하는 포트폴리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포트폴리오만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채용을 할 때 지금 다른 회사에 있지만 디자인학과 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좀 더 만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더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포트폴리오가 이제 성공한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근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의 퀄리티는 뭐 정말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내가 이 작업물들을 통해서 내가 표현하고자 했던 아이디어가 뭔지, 내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배님께서는 혹시 그 시각 디자인과 과제 이외에 공모전이나 아니면 디자인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디자인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디자인 관련된 활동 말고도 그 외에 다른 대외 활동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디자인 외의 것들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저는 이제 세일즈 인턴십을 했어요. 그래서 모 전자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서 방학에 냉장고나 세탁기나 TV를 파는 그런 걸 해봤거든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 TV 앞에 더 오래 머물러 서서 그걸 알아보는지,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판매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뜻하지 않게 혹은 의도하지 않게 경험을 했고, 동아리 활동도 했는데요. 그때 어찌 보면은 과제가 아니라 전시회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약간 준 프로페셔널의 마음으로 작업을 했던, 실제로 아르바이트로도 이렇게 메뉴판도 만들어서 팔아먹기도 했고, 네, 뭐 이모티콘도 만들어서 좀 팔아보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봤어요. 당장은 이게 디자인이랑 연관이 안 돼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다 오래된 표현으로 피와 살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이제 여러 가지 광고 공모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비전공자가 광고 쪽에서 일하고 싶다면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같은 광고 공모전에서 좀 수상하는 게 큰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는 제일기획 광고 공모전에서 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공익광고 공모전에서는 이제 우연찮게 어떻게 잘 걸려서 상을 타본 적은 있어요. 근데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입사에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줍니다. 안 줄 수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명백한 증거죠. 이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잘 표현을 했다. 꼭 경험이 이제 공모전 을 통해서만 어필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열정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그게 꼭 난 상이 없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기획, 경영부터 아트 디렉까지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선배님처럼 경영학을 원전공, 그다음에 시각 디자인을 복수 전공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에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복수 전공을 하지 않고 개인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취업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직업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사실 이 실제 회사에서 혹은 프로페셔널하게 이루어지는 업무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몸으로 겪으면서 배웠던 게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복수 전공을 함을 통해서 아트 디렉터 쪽 직업을 지원할 수 있었고, 또 면접관들이나 이제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이쪽 일을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복수 전공이 되게 좋은 기회였고,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학위가 없더라도 그 외의 활동들, 뭐 수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학생이지만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로덕션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력이나 작업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학위보다는 정말 내가 그거를 잘 할 수 있는지 본인의 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나랑 적성이 맞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들, 그런 면에 있어서 복수 전공이 저는 좀 이롭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경영학과와 시각 디자인학을 같이 전공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또 후에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업 입장에서는 한 가지만 공부한 학생보다는 다양한, 특히 회사 업무를 하는 것과 좀 가까운 학문인 경영학과를 공부한 기록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해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회사들과 외국 회사들과 채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뷰 방식인 것 같아요. 한국은 어찌 보면 이제 이 이력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짜여져 있는 포맷에 맞춰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되죠. 외국 회사들은 면접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게 돼요. 나는 학생 때 경영학과, 특히 마케팅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디자인에서는 광고 디자인하는 부분들 혹은 영상 쪽을 공부를 했고 경험을 했어 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을 때 호감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도움은 확실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루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크리에이티브 샵이라고 하는 팀을 맡고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저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브랜드들, 주로 브랜드들 혹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어떻게 광고를 만들어야 이게 더 사람들한테 유익해지고 또 재미있어지고 결론적으로 비즈니스 목표에도 부합할 수 있는지를 컨설팅 해드리는 그런 조직을 맡고 있고, 공식적으로 한국 팀을 이끌고 있는데 특수 사정에 의해서 일본 팀도 같이 제가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있을까요, 혹시 선배님? 회사가 굉장히 자유로워요. 저희 회사가 출퇴근 시간도 없고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요. 내가 할 일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일의 성과도 내가 포장해서 공유를 하고, 이 자유를 잘 쓸 수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못 참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원하고 있고, 또 뭐 대표님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다거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배려해 주거나 하는 거 없이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굉장히 평등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뭔가 만들고 개선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챌린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선생님, 페이스북도 이 세계적인 대기업인데요. 저희 자연과학 캠퍼스 학우분들께서는 흔히 이공계 쪽 취업 또는 공기업을 주로 생각하시는데 이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연과학 캠퍼스 학우분들께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언어인 것 같아요. 특히 외국 회사는 영어를 아무래도 좀 중심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 한국에 있는 오피스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외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어떤 나라의 사람들하고 회의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면에 있을 때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더라도 내 의견을 설명하지 못하고 결과를 표현하지 못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미 글렀구나, 영어는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발음이 엄청 좋아야 된다거나 문법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일종의 수단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만이라도 준비를 꾸준히 하시면 충분히 면접을 위한 혹은 업무를 위한 영어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배님과 같이 훌륭한 아트 디렉터나 크리에이티브 전문가를 꿈꾸는 성균관대학교 후배들에게 팁과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뭔가 나의 스펙을 쌓는다, 많은 경험을 하겠다라기보다는
내 스스로도 돌아봤을 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입사를 할 때도 사실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게 뭔지, 왜 우리 회사에 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좀 암기한 부분들 혹은 남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들을 얘기를 해요. 그게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어야 될 것 같아요. 꼭 뭐 학점이랑 스펙 이제 뛰어넘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내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성균관대학교 후배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죠? 학교 생활도 많이 못하시고 지루하실 텐데 이게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하교를 하는 시간을 세이브하고 노력을 아껴서 집에서 하시고 싶은 것들, 또 더 보고 싶은 것들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분명히 이게 끝나겠죠. 그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친구들 또 교수님 뵐 수 있게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은교 선배님의 앞으로의 활동과 멋진 모습을 이루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리 휴먼북은 깊고 풍부한 성균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